그자들이 감히 내 동생의 이름으로 그런 불법을 저질렀다고요? 저는 이 일 끝까지 갑니다. 제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내려갈 겁니다. 이를 악물며 말하는 이태호의 손등 위로 혈관이 굵게 솟아올랐습니다. 곧이어 강재인이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이태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 갤러리 라운지에서 황기찬과 만나십시오. 대화는 당신과 황기찬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세요. 그가 자신의 입으로 모든 것을 실토하게 만드는 증거는 저희가 확보하겠습니다. 조명이 낮게 깔린 갤러리 라운지. 이태호는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 와인잔을 천천히 굴리며 황기찬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잔을 쥔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바로 며칠 전 한 공원에서 시작된 비극의 연장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공원의 벤치에 나란히 앉은 강재인과 김도윤 사이에는 따스하지만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도윤은 한참을 망설이다 결심한 듯 강재인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하게 울렸습니다. 재인 씨, 제가 재인 씨를 많이 좋아합니다. 순간 강재인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김도윤을 바라보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예기치 못한 고백 앞에 그녀의 심장은 속수무책으로 떨렸습니다. 그 떨림 속에서 미묘한 감정의 파도가 스쳤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희미한 기대감, 그러나 동시에 과거의 상처가 만들어낸 두려움이 그녀를 올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잔혹하게 달콤한 분위기를 끊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인아. 황기찬이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손에 꽉 움켜쥔 채 마치 세상이 무너질 듯 다급한 표정으로 강재인을 부르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숨은 가쁘게 몰아쉬어졌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강재인의 앞에 서서 걱정스러운 눈빛을 연기하며 물었습니다. 당신 괜찮아? 홍만수가 당신을 납치하려고 했다면서. 또 그 자식 짓이야? 강재인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황기찬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위선적인 걱정은 그녀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사랑했던 기억마저 오염시키는 그의 가식에 신물이 났습니다. 진짜 몰라서 묻는 거야? 내 인생에서 신경 꺼. 강재인은 말끝을 내리치듯 내뱉고 돌아섰습니다. 황기찬이 다급하게 손을 뻗어 그녀의 팔을 붙잡으려는 순간 김도윤이 단호하게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김도윤의 눈빛은 이전의 부드러움을 지운 채 서늘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황기찬 씨, 지금 재인 씨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황기찬이 짐승처럼 김도윤을 노려보았지만 김도윤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원 전체에 울릴 만큼 단호했습니다. 재인 씨의 가장 친한 친구와 버젓이 바람을 피우고 재인 씨를 나 몰라라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왜 이러시는 겁니까? 당신의 그 역겨운 동정심, 재인 씨에게는 폭력일 뿐입니다. 이제 그만 내버려 두세요. 당신은 재인 씨를 걱정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곁에 가장 소중한 존재를 두고도 자신의 욕망 때문에 모든 기회를 걷어차 버린 건 바로 당신이니까요. 김도윤의 말이 메아리치듯 공원에 퍼지고 멀어지는 강재인의 뒷모습만이 아프게 남았습니다. 황기찬은 그저 그 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김도윤의 모든 말은 사실이었고 그 사실이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하기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늦은 밤 차가운 분노를 안고 집으로 돌아온 황기찬을 강세리가 잔뜩 화가 난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질투가 가득했습니다. 기찬 씨, 이 시간까지 어디서 뭘 하다 온 거야? 또 강재인 만나고 온 거지?
그러나 황기찬의 표정은 이미 이성을 잃은 분노로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강세리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 끌어 서재로 밀어 넣었습니다. 육중한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순간 황기찬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강세리의 목을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눈은 사리로 번들거렸습니다. 너가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몰라. 함부로 멋대로 움직이지 말라고 했을 텐데. 너가 뭔데 또 홍만수를 사주해서 제인이를 죽이려고 해. 강세리는 목이 졸린 채 캑캑거리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공포로 질린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꺾이지 않은 도끼를 품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난 그런 적 없어. 이건 모함이야. 모함? 황기찬은 이를 악물고 소리쳤습니다. 그의 소나기에 힘이 더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 이 집에서 쥐 죽은 듯이라도 살고 싶으면 강재인 건드리지 마. 내 경고, 이게 마지막이야. 알았어? 강세리의 얼굴이 핏기 없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눈동자 깊숙한 곳에서는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분노와 증오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황기찬의 마음속에 아직도 강재인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정호성은 어두운 사무실에 홀로 앉아 창밖의 도시 불빛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냉정함이 서려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목표물을 포착한 맹수처럼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심한 듯 휴대폰을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주변의 어둠만큼이나 낮고 차분했습니다. 형님, 패트릭입니다. 잘 지내시지요? 다름이 아니라 부탁 하나 드리려고요. 정호성은 잠시 말을 고르는 듯 침묵하다가 핵심을 찔렀습니다. 아, 그 전에. 형님이 예전에 입에 달고 살던 아트 딜러. 이름이 이태호 맞죠? 제가 지금 그 이태호 씨를 찾고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낯선 남자가 피식하고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또 큰 판 버리는구나. 그 거물은 또 왜 찾는 거야? 정호성은 담담하게 하지만 목소리에 칼날 같은 결의를 담아 대답했습니다. 판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캐서린이라는 이름을 어떤 여자가 훔쳐서 살고 있는데 그 이름의 진짜 주인이 바로 이태호 씨의 하나뿐인 여동생입니다. 남자의 목소리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놀라움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 신분을 도용했다고? 누군지는 몰라도 참관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네. 네. 그래서 이태호 씨를 꼭 만나야 합니다. 그 여자가 이태호 씨 동생의 이름으로 더러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 씨의 한국 일정이 필요합니다. 아주 급합니다. 잠시 후 정호성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내일 밤 9시 한국 호텔 갤러리 라운지라는 간결한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호성의 입가에 비로소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한국 호텔의 갤러리 라운지 테이블 위에는 잘 정리된 서류들이 단정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강재인과 김도윤 그리고 정호성이 긴장된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갤러리아 라운지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날카로운 눈빛과 다부진 체격,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풍기는 남자, 바로 이태호였습니다. 이태호는 방안을 한번 훑어본 뒤 어떤 인사도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묻어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 동생 캐서린 소식을 안다고 했습니까? 대체 무슨 일입니까? 김도윤이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이태호 쪽으로 돌리며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태호 선생님의 동생 캐서린 리는 여러 위탁 가정을 전전하다가 만 18세 이후 가출했습니다. 나를 찾지 말라는 짧은 메모만을 남겼다고 합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미국으로 이민 오신 뒤 부모님은 어린 남매만 남기고 사고로 돌아가셨고 하나뿐인 오빠였던 이태호 씨는 당시 미성년자라 동생과 다른 기관으로 보내졌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야 동생을 찾으러 나섰지만 그때는 이미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습니다. 강재인이 서류철을 펼쳐 이태호 앞에 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만약 그때 실종 신고가 정식으로 접수되었더라면 지금 한국에서 캐서린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강세리의 신분 도용은 바로 적발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식 신고 기록이 없었고 결국 강세리는 얼굴 사진만 자신의 것으로 바꾼 채 나머지 모든 신상 정보를 도용하여 신분을 세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우성이 주머니에서 꺼낸 만년필의 끝을 누르자 녹음된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숨소리와 함께 속삭이는 강세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이름만 있으면 돼. 갤러리 돈 세탁 루트는 완벽하게 깨끗해. 한국에서 쓰는 자금 창구, 아무도 몰라. 황기찬도 모르게 나만의 라인을 만드는 거야. 정우성이 녹음을 끄며 덧붙였습니다. 저희 쪽 내부자로부터 확보한 대화 녹취입니다. 음성 분석 결과 강세리의 목소리가 맞을 확률이 99% 이상입니다. 이태호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지만 손가락 사이로 터져나오는 분노를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낮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동생의 이름을 그런 더러운 일에 썼다고요? 정우성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예. 그 이름으로 YL그룹의 비자금 통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그 라인을 더 키우기 위해 황기찬이 당신을 만나려고 할 겁니다. 아트 딜러인 당신의 명성을 이용해 자금 세탁 규모를 해외로 확장하려는 계획입니다. 김도윤이 조심스럽게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강세리와 그녀의 주변 인물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만 강세리가 캐서린을 해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완벽한 신분 도용을 위해서는 언젠가 돌아올지도 모를 진짜 캐서린을 영원히 지워야만 했을 겁니다. 둘째, 신분 도용 직후 마치 오랫동안 준비한 것처럼 곧장 자금 루트에 접속한 정황입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움직임이라는 증거입니다. 이태호의 손등 위로 혈관이 굵게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그자들이 감히 내 동생의 이름으로 그런 불법을 저질렀다고요? 저는 이 일 끝까지 갑니다. 제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내려갈 겁니다. 강재인이 흔들림 없는 고든 시선으로 이태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 갤러리 라운지에서 황기찬과 만나십시오. 대화는 당신과 황기찬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세요. 그가 자신의 입으로 모든 것을 실토하게 만드는 증거는 저희가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조명이 낮게 깔린 갤러리 라운지. 이태호는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 와인잔을 천천히 굴리며 황기찬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잔을 쥔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황기찬이 특유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이태호를 만나기 위해 호텔로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태호 선생님. 처음 뵙겠습니다. YL그룹 회장 황기찬입니다. 황기찬이 인사를 건네고 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급함이 그의 말투에 묻어났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급하게 자금을 끌어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빠른 방법은 갤러리의 비자금 루트를 이용하는 것인데 이태호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번 분기 내에 반드시 들어와야 합니다. 늦어질수록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이태호는 그의 말을 무시하듯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자금의 명의는
누구 이름으로 처리할 생각입니까? 황기찬의 눈빛이 가늘게 좁혀졌습니다. 그는 의심의 낌새를 눈치채지 못한 채 미끼를 덥석 물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준비된 이름이 있습니다. 캐서린. 어떤 추적도 불가능한 깨끗한 이름이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라운지의 문이 열리고 강재인과 김도윤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황기찬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지만 그의 입꼬리는 여전히 필사적으로 웃음을 가장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우연인가요? 강재인 씨와 김도윤 씨가 여긴 어쩐 일로? 김도윤이 의자를 끌어 테이블에 앉으며 황기찬의 말을 잘랐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황기찬 씨.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의 입으로 직접 말하게 하려는 의도였죠. 캐서린이라는 이름이 대체 왜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지 말입니다. 강재인은 준비해온 장부 복사본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YL 갤러리 소유의 페이퍼 컴퍼니 두 곳에서 거액이 송금된 내역입니다. 모두 캐서린 명의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캐서린은 우리가 아는 바로는 강세리입니다. 얼굴만 다르고 동생분의 모든 것을 훔친 가짜입니다. 그제야 이태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스위트룸의 공기를 얼려버릴 듯 차가웠습니다. 그 이름은 제 동생의 이름입니다. 어디서 났습니까? 누가 줬습니까? 궁지에 몰린 황기찬이 태어난 척 웃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합법적인 검증을 거친 이름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흐름이죠. 자금은 움직여야 가치가 생깁니다. 이런 사소한 것에 발목 잡힐 시간이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호성이 만년필을 들어보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 전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강세리와 주고받은 대화까지 더 들려드릴 수도 있죠. 캐서린이라는 이름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과정에서 일어날 모든 문제를 어떻게 덮을지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논의하시더군요. 황기찬의 미간이 세차게 떨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방이 막힌 덫에 걸린 쥐의 신세였습니다.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의 온몸을 덮쳤습니다.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고 싶었지만 강재인과 김도윤, 그리고 동생의 복수를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듯한 이태호의 시선이 그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화려했던 왕국이 거짓과 욕망으로 쌓아 올린 성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남자의 절절한 고백으로 시작된 미묘한 감정의 순간이 옛 연인의 등장으로 깨지고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가 드러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타인의 인생을 훔친 강세리와 이를 묵인하고 이용한 황기찬,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김도윤과 빼앗긴 동생의 이름을 되찾으려는 이태호, 그리고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싸우는 강재인의 연대가 마침내 반격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과연 이들의 복수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황기찬과 강세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